지난 10월 31일 우리 대학 역시 연이은 대학들의 시국선언 행렬에 참여했습니다. 그 현장을 JBS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 전액 면제 발언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JBS에서 취재했습니다. 제19회 도시영화제가 롯데시네마 청량리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JBS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둘째 주 JBS 헤드라인의 이재환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아마 여러분이 근래 들어 참 많이도 들으셨을 이 얘기는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 문구를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국가란 무엇이고 국민은 무엇인가 라는 자문과 더불어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괴로웠던 우리의 요즘. 헬조선인 줄 알았는데 고조선이었다 라는 어떤 누리꾼의 말은 웃기면서도 어쩐지 우리의 마음 한켠을 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뉴스는 바로 이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현대한국사에서 가히 최악의 게이트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 게이트. 이에 대한 우리 대학의 시국선언이 이번 JBS 헤드라인의 톱뉴스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여의도 정가를 휩쓸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지시했으며 파문의 당사자인 최순실은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공식 사과 후 4일이 지나서야 진행된 사표 제출 지시는 여전히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와대의 비선 실세 논란이야말로 이번 정권을 관통하는 이슈로 그 의혹은 점차 사실로 밝혀지고 있어 전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68년 검찰 역사상 최악의 비리 스캔들로 꼽히는 진경준 사건을 시작으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 의혹,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즉 쌍둥이재단 의혹, 비선 실세 의혹, 정유라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 등 여러 의혹으로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의 하야, 관련자 엄중 처벌 등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각계의 시국선언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정유라 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화여대를 시작으로 서강대, 경희대, 부산대, 건국대가 같은 날 오후 시국선언문을 발표했고 27일 목요일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 총학생회가 각각 시국선언문을 낭독하며 시국선언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각 대학의 총학생회는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규탄 시국선언을 주제로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성역 없이 조사해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헌정질서 유린의 사태 진상을 명백히 밝힐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각 대학의 시국선언 행렬 끝에 우리 대학 또한 지난 10월 31일 월요일 시국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 발언을 맡게 된 서울시립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장 신호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최순실을 위한 나라입니까? 후퇴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촉구합니다. 중립적인 특검을 구성하고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라. 하나, 증거인멸 시도 중인 최순실과 관련자를 당장 구속하라. 하나, 정당성을 잃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하야하고 사과하라. 제가 그동안 배워왔던 민주주의 국가라는 개념에 비추어 본다면 최근 우리의 나라의 모습은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모습이 아님이 틀림없습니다. 대학생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한 청년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지성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이러한 현실 앞에 함께 힘을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틴 루터 킹의 말을 인용하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대한 일에 침묵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종말을 구하기 시작한다. 감사합니다. 첫째,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서 행동해야만 합니다. 민주시민은 선거를 통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대학생 그리고 청년으로서 행동해야만 합니다. 하고 여러분, 한 명의 민주시민으로서 그리고 청년으로서 여러분들께 제안합니다. 이제 우리 말을 그만하고 행동합시다. 민주주의의 회복을 끊임없이 요구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국선언은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공적인 국가 시스템의 붕괴, 무너진 민주주의에 대한 분노와 함께 당사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같은 규명 촉구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내용의 적극성 때문에 많은 학우들이 시국선언문 낭독에 공감하고 함께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시국선언문 낭독 이전인 28일, 총학생회는 완성한 시국선언문을 서울시립대 광장에 업로드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우들이 대학의 적극적인 의견 표출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과 응원을 보냈으나 시국선언문 내용에 대해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는 총학생회의 시국선언문 내용 중 모든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박근혜 정권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새로이 중립적인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부분의 문맥이 어색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측은 수정본이 올라가지 않았다며 즉각적인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른 대학들의 시국선언 행렬에도 우리 대학이 그 시기를 늦춘 이유에 대해 총학생회장은 시국선언의 시기보다 낭독 내용의 중요성을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공식적인 시국선언문 공개 후 제기된 오류는 내용 게시 때까지 우리 대학 대표라는 무게를 제대로 의식하지 못한 분명한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저는 우선 시국선언문에 약간의 좀 아쉬운 점들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국선언문에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긴 했지만 시국선언문 본문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자임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져야 함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학생회에서 좀 더 전향적인 태도로 시국선언문을 작성해주고, 그리고 총학생회가 좀 더 행동하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사태에서 대학생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될지를 보여줘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로서 시립대학교가 이런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하야라는 면에 대해서 시립대에서 조금 강조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면에서는 저와 의견을 다르게 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시립대 총학생회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 대학이 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의견을 표출한 이번 시국선언은 사상 최악의 대통령 게이트라는 사안과 관련되었기에 학교 대표자에 대한 더욱 엄중한 잣대가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주인공인 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2일 수요일 정치권과 아무런 협의 없이 총리와 경제부총리를 새로 내정하는 부분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집이 불타고 있는데 여전히 불을 더 키우고만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가는 젊은이가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 자체는 옳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젊은이는 계속 당신이 청와대의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희망을 주장할 것입니다. 이상 JBS 헤드라인 최일임 기자의 취재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6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등록금 전액 면제 발언이 우리 대학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번 등록금 전액 면제에 대해 학우들의 의견은 어떤지 김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6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보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2011년 재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건 반값 등록금 공약에 따라 2012년부터 반값 등록금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에 대해 우리 대학 학우들의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는 가운데 지난 10월 7일 총학생회의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은 등록금보다 주거 공간, 교육시설 투자, 일부 시민의 무분별한 캠퍼스 이용 등의 문제를 더 고민하고 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소통을 원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편 10월 15일부터 총학생회는 자체적으로 우리 대학 학우들의 영원 등록금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영원 등록금 인식조사 설문지의 설문 자체가 영원 등록금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치우쳐 있어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학우들의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 등록금에 대한 학우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JBS 측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반값 등록금도 충분히 효과를 많이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 등록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됐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발언이긴 한데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취지는 좋지만 그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저희가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면서 막 여러 가지 학교 지원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들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처럼 영원 등록금의 성사 대신 우리 대학 내외의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학우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20일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전액 장학 등록금과 관련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입장을 보고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총학생회가 공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시립대학교의 전액 장학 등록금 제도는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지 않겠다. 둘째, 학내 구성원들과 더욱 소통하겠다. 셋째, 적극적으로 학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한편 우리 대학의 총학생회는 2014년부터 매년 공약으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하는 학생토론, 간담회를 시도했으나 일정 조정 등의 문제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총학생회 측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초청 기획안을 전달하였고 11월 9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전액 장학 등록금과 관련된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학우들이 제시했던 소통의 장이 문제가 생긴 지금에서야 이루어졌다는 점은 다시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중대사를 논하는 자리인 만큼 많은 학우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8일 열릴 학생총회에서 학우들의 많은 의견이 나오길 바랍니다. 이상 JBS 헤드라인 김서연이었습니다. 이번 등록금 전액 면제는 찬반 논쟁이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대학 등록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는 의견과 수업의 질 하락이라는 우려와 더불어 선결과제가 자명한 상황에서 시립대 학우들의 의견 수렴이 결여된 급작스러운 발표라는 의견이 팽팽합니다. 아무쪼록 학생총회와 간담회를 통해 이 현안이 현명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2일 제19회 도시영화제가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김정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19회 도시영화제가 지난 11월 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약 3일간 개최되었습니다. 도시영화제는 서울시립대학교와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문화재단과 롯데시네마가 후원하는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제입니다. 도시영화제 상영작 프로그램은 경쟁부문과 초청부문으로 구성되며 경쟁부문은 영상제작팀과 일반 공모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영상제작팀은 사전 모집되어 도시영화제 측으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아 영상을 제작하고 출품합니다. 경쟁부문 작품은 영상제작팀과 일반 공모 작품 모두를 취합하여 심사와 시상을 진행합니다. 초청부문의 경우 도시성을 담고 있는 국내외 다큐멘터리 및 기록 영상을 매해 초청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이번 경쟁부문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소속 권순현 학생의 골목 이야기가 대상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장상을, 서울시립대학교 소속 추병진 학생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소속 서지수 학생의 책방에 말을 걸다가 최우수상에 해당하는 서울시립대 총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한편 제19회 도시영화제의 초청부문 상영작은 총 8편의 국내 초청작과 2편의 해외 초청작, 5편의 근대문의 영화, 3편의 도시인문학 부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경쟁부문은 A조부터 2조까지 5개 조로 나뉘어 각 조당 3편씩 총 15편의 작품이 상영되었습니다. 이번 도시영화제에서는 이와 같은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토크 콘서트, 영화 내용을 바탕으로 감독 및 도시 관련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도시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합니다. 이상 JBS 헤드라인 김정우였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처에서 개최하는 입시홍보 PT 공모전의 참가 신청이 11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대학의 교내 모의 토익 시험 접수가 11월 16일까지 이뤄집니다. 한국청소년재단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몰래산타 대작전 봉사자 모집이 12월 6일까지 실시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방송국 JBS에서 제57기 수습국원을 모집합니다. 소통. 이번 우리 학교 총학생회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으로 많이 강조하는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통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우선 소통의 장이 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엔 구성원들의 의견 개진과 합당한 절차를 통해 상호작용이 일어나야겠지요. 우리 학교는 2013년 축제 무알콜건을 이유로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정족수 미달 때문입니다. 누구는 수업으로, 누구는 아르바이트로 못 갔다고 합니다. 혹은 총학생회의 안건이 굳이 참석해야 할 만큼의 무게가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학우들은 무관심해서 그냥 귀찮으니까 참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는 말을 떠올렸거나 아니면 자신은 모든 것의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국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진정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울어진 저울 위에 가운데에 서 있다는들 어찌 진정 중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옳고 그름에는 중립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감히 드려도 될 만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말은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간담회나 학생총회에 나가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무엇이든 내주시고 소통해 주십시오. 민주주의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